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들어갈 건데, 자 오늘 목표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하고 만약 조금 더 되면 인수 정리까지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일단 오늘 주 목표는 선생님은 나머지 정리까지 이해를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완벽하면 완벽은 없어. 말만 이렇게 하지. 부담 갖지 마. 완벽은 없어. 계속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조금 뭐가 알겠다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항등식이라는 거에 대한 거야. 항등식. 자, 리우는 항등식의 개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차수와 같은 거. 자, 그럼 우리 말 국어 해보자. 국어. 항등식. 그지? 그러면 먼저 등식. 등식이 뭐야? 우리 둘만인데 뭐 어때? 막 얘기해. 그래, 뭐가 같다. 좋아. 같다라는 게 있어야 돼. 맞지? 그럼 너가 얘기한 건 여기 뭐 A는 B다. 뭐 이거 등식이야. 등식은 진짜 이 등호가 있어야만 돼. 등호가 있는 것이 등식이야. 이해됐어? 등호가 있는 거고, 얘를 만약에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빼기 B는 0이라는 게 되잖아. 어쨌든 는 0이 됐든 뭐랑 같다가 됐든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인 거야. 이해되니? 등호가 있는 식. 그게 등식이야. 자, 등호가 있는 식. 이걸 갖고 있는 식. 그런데 항이 붙었잖아. 항. 너 항이 붙은 뭐야? 뭐 첫째랑 둘째랑 이런 항이야? 아니면 저 항은 무슨 항자? 맞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등식이 되는 식인 거야. 항상 뭐뭐는 뭐뭐가 같다는 거야. 항상. 자, 그럼 항상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국어적으로 한 4가지 표현법이 있어. 크게는 3가지인데. 자, 먼저 임의의 x에 대해서 들어본 거 알지? 임의라는 게 무슨 뜻이야? 대충 말 있잖아, 국어적으로. 맞아. 임의야. 내가 그냥 막 정한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막 정한 거. 아무거나 막 정한 거에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또 모든 변수 x. 변수를 참고로 그냥 선생님이 x라고 할게.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모든이라 써도 되겠지. 임의라고 써도 되겠고. 또 뭐로 쓰면 될까요? 책에 나왔을 거야. 또 뭐가 또 있어? 관계없이. 근데 조금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쓰면 어떤 x를 넣어도, 이게 x에 관계없이인데 내가 넣고 싶은 x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이렇게. 그지? 봐봐. 임의의 x에 대해서 하니까 내가 1 넣고 싶으면 1 넣어도 된다는 거지. 3 넣고 싶으면 3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등식이 된다는 거지. 요런 거야. 뭐 말 조금 바꿔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나중에 항등식은 내가 원하는 걸로 뭔가를 구하고 싶을 때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만들어서 쉽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놓고 개수를 비교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중요한 게 x에 상관없고 모든 x에 대해서고 임의의 x에 대해서 상관없어. 임의의 x라는 말을 다시 좀 편한 말로 바꾸면 내가 어떤 걸 넣어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것만 먼저 기억해 두면, 결국 내가 뭐뭐랑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로 이걸 이항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항에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됐어. 2차식이 됐어.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이건 내가 그냥 바로 써주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건 항등식이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쓰겠지. 어떤 x를 넣어도 이게 성립되게 될 때, 아니면 성립되게 되는 조건은 A, B, C가 어떨 때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지. 아니면 내가 모든 x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더라. 그때 A, B, C의 조건은 이거지. 그게 항등식의 조건이야. 그러면 봐봐. 이거 내가 x에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나 막 넣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때야 될까?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서 C까지 0이어야 오른쪽에 있는 항상 0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x를 변화시켜도 이 식이 오른쪽에 있는 0이라는 거랑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럼 x에 상관없이 항상 0 되려면 x의 최고차의 개수, 그러니까 모든 변수의 개수들이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c도 x의 0차식이니까 c도 0이 돼. 상수항까지 0이 돼. 이게 항등식 조건인 거야. 그치? x에 대한 항등식의 조건. 조금 이해됐지? 항등식이란 말. 그러면 요렇게 한쪽을 0으로 옮겨놓으면 개수가 0이 되는 조건으로 하면 되고, 옮기기 전에 A는 B랑 같다라는 식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같은 차수인데 뭔가 돼 있어. 그럼 내가 뭐라 할 수 있어? A 다시 X 제곱 플러스 B 다시 X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그럼 A랑 A 다시랑 같으면 되겠네요. B랑 B 다시랑 또 같으면 되겠네요. C랑 C 다시도 같으면 되거든. 왜 되는지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항하면 돼. 이항하면 돼.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되니? 그러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되지. 그러니까 A 빼기 A 다시가 0이 되면 A하고 A 다시가 같아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차수로 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서로 똑같으면 된다. 이것도 항등식의 성질이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값을 구할 때 항등식은 항상 이렇게 개수를 비교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서 또 다른 변수를 찾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도 2야, 그지? 여기가 2면 여기도 2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여기가 3 써 있어. 그럼 B 다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서 변수를 구하는 거지. 변수는 개수인데 개수가 변수로 되어 있으면 변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x에 원하는 수칙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 조금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A를 여기가
우리가 B랑 B'를 알고 싶은데 여기다가 여기 그냥 똑같이 C라고 할게. 이거 없어지겠지. 그럼 B'를 구할 수 있을 때는 B랑 관계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A에다 1 넣어봐. 아니 X에다 1 넣어봐. 항등식이잖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안 했어. 1 넣으면 여기 0되고 0되고 여기 0되고 그러면 B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일단 문제 풀면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X를 넣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거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이제 문제를 조금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요거만 일단은 항등식의 성질하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 보는 방법이야. 개수 비교법. 두 번째는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이따가 해서 나가면 되거든. 야, 혼자 하니까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빨리 쉬어. 괜찮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내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에서 보면 항등식은 됐고, 자 이제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는 말이 여기 나왔어. 미정계수. 미정계수는 뭐지? 그렇지.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지지 않은 걸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개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법. 당연히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개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는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 뭐 x에 관한 항등식이면 x에 내가 적절한 수치라고 할게. 수치를 입력해서